현재 한국의 2,000톤급 선박과 일본의 11,000톤급의 선박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선박만 침몰했는데 일본에서의 뜻밖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잘못이라는 주장이 일본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고는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화학물질 운반선이 27일 오후 일본 에히메현 부근 앞바다에서 일본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한국인 선원 8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일본 화물선에 타고 있던 일본인 선원 3명은 실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28일 해양수산부와 교도통신 TV 에이메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일본 동남부 에이메현 이마바리시 앞바다인 구루마시 해협에서 한국 흥하해운 소속 울산 파이오니어호 2696톤급 일본 프린세온이 운항하는 자동차 운반선 백호 11,454톤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백호는 침몰했으며 탑승하고 있던 선원 12명 중 3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9명은 구조돼 이마바리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울산 파이오니어호 선원 13명 전원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은 8명이고 나머지 5명은 미얀마인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울산 파이오니어는 선수 부분이 일부 함몰되고 찌그러졌지만 선원이 인명피해를 보거나 배가 침몰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밤새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울산 파이오니어호 선원들도 수색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당국은 수색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백호와 울산 파이오니어호 선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울산 파이오니어호는 마셜 제도의 선적에 편의 치적선으로 이달 25일 중국에서 화학물질을 싣고 출항해 28일 오후 2시에 오사카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편의 치적선이랑 세금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외국에 등록한 선박을 의미합니다. 백호는 27일 오후 4시에 고베항을 출항해 28일 오전 5시 30분에 후쿠오카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뜻밖의 일본에서도 당장 한국을 탓하는 모습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점검을 하기 바쁜 상황인데, 이것은 한국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대략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선박, 한국의 경고를 발견 못했다. 우선 한국의 파이오니어 선박은 2,000톤급이나 사고 후 선수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울산 파이오니어의 선수 부분이 백호의 좌현 측면을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아무리 2,000톤급의 선박과 10,0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체급 차이가 5배 이상이 나더라도 측면을 받친 경우에는 속절없이 침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쓰인 로로선으로 다른 선박 대비 더욱더 충격에 약할 수 있다는 관계자의 말도 전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럼 한국의 울산 파이오니어 선박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돌진해 측면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인데, 이는 해상에서 경우에 따라 오히려 받친 배 쪽이 더 큰 문제를 제공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 파이오니어 선박이 직진 방향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일본 백호선을 봤다면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일본 선박 측에서 무시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과거 한국 ACX 크리스탈호 컨테이너선과 미국 피츠제럴드 구축함의 충돌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SX가 건조한 크리스탈호는 계속해서 피츠제럴드호에게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조명으로도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군함의 근무 태만이 밝혀졌으며 결국 둘이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컨테이너선 측면을 선수로 박았던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이 완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구멍이 났으며 한국 컨테이너선은 간단한 수리만 하고 끝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 레이더를 분석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해상 충돌법에 따르면 상대편 선박이 오른쪽에 있으면 피해야 하는데, 이번 백호 선박이 만약 그 위치에 있었다면 한국 선박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일본 선박 측의 잘못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번 선박 충돌 사고가 난 구루시마 해협은 일본 3대 조류 중 하나로 사고가 잦은 해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전방이나 측면 주시, 레이더 파악 등의 임무가 중요합니다만 이를 경시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본 네티즌들이 선박 사고에 의외로 한국 측 잘못으로 곧바로 몰아가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일 외교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되는데, 평소 같으면 한국 배가 일본에 돌진했겠지 라면서 온갖 악플이 쏟아져야 정상이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선박들의 사고 케이스 때문.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본 방위성의 일본 군함과 일본 어선 충돌 문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 이지스함 아다고는 일본 어부가 타고 있는 배를 그대로 충돌하고 지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국민이 탑승한 어선은 매우 작았는데 이것을 일본 이지스함이 그대로 충돌하고 지나가 두동강에 났습니다. 자국민이 유명을 달리한 이 사건이 일본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최첨단 레이더로 도배를 하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이지스함이 이러한 원시적 사고를 냈다며 거의 수개월간 특집 기사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도마에 오르던 그때 일본의 또 다른 자위대함인 구라마함은 다시 한번 한국의 카리스타나호를 들이받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카리스타나 컨테이너선은 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일본의 구라마함은 크게 망가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백호선의 침몰 사건처럼 한국배는 별로 영향이 없었고 일본만 피해를 본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고가 있었던 간몬 해협도 이번에 구루시마 해협처럼 일본 3대 조류 위치로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이러한 선박 충돌 사고가 반복되면서 쉽게 누구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면 일본 측 선박이나 군함의 잘못으로 나온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배들의 내구성도 의심을 받습니다. 일본 컨테이너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두동강 나거나 모리셔스 해역에서 선박이 두동강 나 원유가 유출되는 민폐를 끼친 것은 모두 일본 배였기 때문에 일본 배의 내구성도 다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재판 결과가 앞선 케이스처럼 한국 선박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결과적으로 많이 도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컨테이너선이 미국 조지아에서 전복된 사건도 일본이 관련되었었는데요. 당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인 골든 레이오가 자동차 4,000대를 싣고 가다가 미 동부 해안에서 전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 레이오 관련해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이 상당히 관련됐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골든 레이오는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옆으로 기울어지는 이례적인 사고여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단독으로 좌초된 주 원인 중 하나로 일본의 선박이 지목된 것입니다. 해당 해역의 브런즈윅 지역 언론은 주민 목격담을 인용해 골든 레이오가 항구 밖으로 나갈 때 수로 안쪽으로 들어오던 일본 선사의 자동차 운반선이 근접했던 것이 사고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스의 에메랄드호가 갑자기 골든 레이오에 접근했고 이에 선장이 급선을 했다가 배가 기우뚱하며 복원력을 잃고 그대로 좌초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당시 사고역은 배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일본 선박이 골든 레이오를 향해 운항했냐는 것입니다. 일본 배는 16노트, 골든 레이오는 12노트로 운항하는 다소 빠른 속도였는데 항로를 보면 골든 레이오가 위협을 느껴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큰 배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면 매우 위험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도 재판으로 장기간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배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선박이 무리하게 골든 레이오에 접근해 왔다는 것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선사 측에 제기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번 사건도 한일관계가 좋지 않고 혐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쉽게 판단을 못합니다. 많은 경우 결국에는 일본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 온라인에서는 한국 2,000톤급 배가 11,000톤급 배를 침몰시킨 게 적지 않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일본의 독도자구 영토 표기와 관련해 IOC의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었죠.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IOC가 일본의 앞잡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답변서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인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라고 한다. 정말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를 도쿄올림픽 조직위, 즉 일본과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IOC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IOC의 이번 답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통해 도발과 이슈화를, 우길기를 통해서 이미지 세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빤히 보이는 정치 전략 앞에서 IOC는 침묵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네, 돈입니다.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돈입니다. IOC는 거대 스폰서 기업을 거느린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IOC의 중요한 돈줄 중 하나이죠. IOC의 답변에 한국 정부는 문체부 장관의 명의로 중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IOC 위원장에게 다시 긴급 발송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IOC 위원장뿐 아니라 IOC 위원들 그리고 외신들에도 다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IOC가 손을 놓고 있는 게 분명해진 이상 우리도 정부도 총력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독도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미국을 끌어들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구상의 홍보 영상에 독도 문제를 일본과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지도를 포함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은 통합막료 간부입니다. 통합막료 간부가 SNS에 2분 42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영상의 도입부에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전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지도가 나오는데 동해의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독도 외에 러시아 쿠릴 열도 부분에도 북방 영토 문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주변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 중국의 일본의 진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급속한 확대, 중국의 활발한 태평양 진출,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 등 총 7개의 항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 포함된 지도는 실제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사용되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지도는 지난달 1일 인도양 아덴만에 있었던 프랑스 일본의 해적 공동대응훈련, 지난달 중순 일본 규슈에서 진행된 미국, 프랑스, 일본 3국 육상훈련 및 동중국해에서 있었던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4국 해상훈련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게 독도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거국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독도와 구릴 열도를 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위대까지 끌어들였다는 건 앞으로 군사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 강력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일본 스스로도 독도는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 영토라고 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트윗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다케시마의 일본용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 독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IOC를 돈으로 설득했듯 일본은 미국 정계에 엄청난 로비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집요하게 매달릴 것입니다. 일본이 홍보 동영상을 만든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상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온 것입니다. 거기다 독도와 구릴 열도를 넣었다는 건 엄청난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IOC에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독도와 우길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당시 한국이 꺼내든 강력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구릴 열도 때문에 일본과 영토 분쟁에 휘말린 러시아 및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피해를 함께 겪은 여러 국가와의 연대를 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과 관련해 한국과 한 배를 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홍보 영상에서는 쿠릴 열도도 포함되었죠. 따라서 러시아와 연합해서 일본에게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강력한 카드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빨리 돌려줘. 경북도의회가 지난 10일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영토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로 반역사적, 반평화적이다. 올림픽에는 어떠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요소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스포츠의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 행위다. 특히 경북 도의회는 도쿄올림픽 선수단 유니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여차하면 대마도 카드 공식화를 꺼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 올림픽 보이콧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보이콧은 올림픽만 바라보고 온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우리의 영토를 부정당한 올림픽에 나간다는 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IOC와 일본을 설득해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면 그 전에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하겠죠? 선수들에 대한 보상책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전략은 명백합니다. 올림픽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사용하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용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용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끄러워질수록 일본에게 더 유리합니다. 명백한 한국 영토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 입장을 철회하지 않거나 최대한 질질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전범 깃발인 우길기를 올림픽 응원 도구 및 유니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길기 역시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용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